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깨부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지시를 한. 이런 지시를 한 사람은 어떻게 탄핵을 안 합니까? 전원으로 들은 건데 경호처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이제 들은 얘기예요. 물어봤죠. 그러니까 네. 이거 만약에 영장 집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 그분이 저희는 대통령의 신변을 어디든 안전하게 모시는 게 저희의 임무입니다. 가시는 게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막지 않겠다. 그러니까 막더라도 최소한 신용만 하고 빠지겠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네.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거는요. 예. 그 고부한 다툼에 있어서 아들이 엄마한테 용돈 한 200만 원 쭉 찔러준 거예요. 가장 확실한. 그치. 그래서 일단 조치는 아니 근데 마음에 안 이루어졌다. 들지만은 아. 하여튼 뭐 알았어, 내가 잘 쓸게. 뭐 이거죠. 네. 아니 진짜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해 준 거는 네. 정말 큰 선물 준 거예요. 아, 야당에. 국민의힘 멘붕이라든가 여권 자체 엄청난 멘붕이에요. 아, 그래요. 완전 뚝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거는 선거 치료를 해야 된다. 치료가 필요한 집단인데 국힘은 당이 치료가 되면은 지지자들도 같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아, 그래요? 전이가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정멸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지금 몇몇의 그 TK 자기네 지역에서는 내가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TK 몇 명한테 휩쓸려 가지고 나머지가 지금 다 저기 레밍처럼 지금 바닷속으로 끌려가고 있다. 지금. 한옥씨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2025년 1월 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홍프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이런 덕담을 사실 많이 나눠야 되는 그런 날인데 그런 말씀 나누기가 참 송구스러운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불과 한 달도 채 안 되는 그런 시간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제 상황들도 도저히 우리를 이렇게 막 웃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럴 때일수록 힘내시라는 말씀 말고는 더 드릴 게 또 없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조금 더 힘을 내서 장은만 여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잠깐 소개를 해드리죠.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새해에는 더 좋은 일만 있으십시오. 네,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신혜원 기자가 오늘도 뉴스를 정리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오늘 본격적인 뉴스에 앞서서 그 제주항공 참사 관련 희생자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이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한 중대본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밤 사이에 그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가 모두 완료가 됐다. 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나마 조금 유족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소식일 텐데 네. 이제 마지막까지 좀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던 5분까지 최종적으로 다 완료가 된 거고요. 따라서 이제 유족들에게 이제 시신을 인도하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장례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후속 대책들 그리고 아마 유족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일단은 이렇게 사고가 커진 것에 대한 그 원인 또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원하시는 내용일 텐데 그런 것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또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정치권 뉴스를 저희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잡아야 되는 물리적으로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썩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공수처가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일단 영장이 발부된 건 어제고요.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발부된 거 헌정사상 처음이죠. 영장 발부 사유도 명확했습니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명시를 했고요. 이 영장의 시한이 1월 6일이에요. 일주일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언제 이 영장을 집행할 거냐. 그게 이제 가장 큰 관심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그때 경호처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충돌이 벌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동훈 공수처장이 출근길에 직접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잠깐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부분 공문도 보냈고 또 사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또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적법한 또 절차를 취할 것입니다. 네.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관저 문을 열지 않는 이 단계부터 집행을 방해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 여러 가지 그 바리케이드, 그다음에 철문 등을 그 잠그고 우리 체포영장 집행에 그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이런 행동들 모두 다 공무집행 방해다. 네.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만 한 게 아니라 네. 직접 경호처에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라. 바리케이트를 치든 뭐 철문을 잠그든 그거 전부 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니까 그런 행위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공문을 직접 보냈다.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공수처가 이렇게 보면 이제 의지가 또 꽤 있어 보이기도 하나, 물론 이제 경호처가 막는 것 역시도 이제 어떻게 뚫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앞에서 여전히 이제 시위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차량이 진입을 막는다든지 뭐 도로에 들어 눕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벌일 경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체포영장 집행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겠죠, 예상컨대는. 근데 원활하게 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여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관저를 둘러싼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경찰이 관저의 정문 앞에서 시위 집회하는 것을 막고 있거든요. 네. 그 옆으로 이렇게 좀 물러나서 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반발이나 방어 이것은 조금 문제가 덜 될 것 같고, 어쨌든 경호처에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바리케이트 치고 철문 잠그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공수처장 말에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사전 준비가 뭐겠어요? 우리도 경찰력을 동원하겠다. 지금 기동대 지원 받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공권력을 나오죠. 동원하겠다. 네. 그러니까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경호처는 방해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력을 왜 동원하겠어요? 경호처가 막으면 네. 그 사람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다 거기서 잡아들이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죠. 만약에 그런 이제 물리적인 갈등 내지는 충돌 같은 것도 얼마나 참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예. 자진 출석했으면 좋겠고, 경호처가 무리하게 막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그래야 되고, 또 현재 권한대행으로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경호처에 협조해라. 이런 건 협조를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좀 해야 해야죠, 되겠죠. 이제 해야죠. 혹시 우리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성전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공성전이요? 예, 그러니까 뭐 공성전 하면은 수성, 그러니까 관저를 성을 지키는 것처럼 하고, 네. 그러면 이제 고대 뭐 중세 시대, 근대 시대 뭐 공성전 무기 나와 이제 투석기 나오고 뭐 이래야 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네. 이런 모습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생각보다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말씀하셨지만은 지지자들이 이거를 입구를 원천 봉쇄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를테면 지지자들이 이 관절을 쭉 둘러싸 가지고 아예 인간 벽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집회 자체도 지금 그런 식으로 앞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한참 밑에 와서 큰 길가에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그냥 딱 길목만 통제하면은 차 올라가서 사람 들어가는데 별로 어려움 없고요. 네. 그래서 미리 갈 거예요. 그러니까 기동대가 미리 가가지고 여기 정리 다 해놓고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네.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크게 이제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경호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뭐 무슨 뭐 문을 걸어 잠그고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의 기류가 그렇게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뭐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는 그런 기류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고, 제가 네. 이제 저 전원으로 들은 건데, 네. 그 이제 대통령실 출입기자, 용산 출입기자가 한 일주일 전쯤에 이 경호처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이제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네. 이거 만약에 영장 집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 그분이 얘기를 했다라는 게,
저희는 대통령의 신변을 어디든 안전하게 모시는 게 저희의 임무입니다. 아.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수사받으러 가는 거면 수사받으러 가는 길 안전하게 모시면 안전하게 과천 정부청장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네. 가타부타 어디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딱 네. 들으면은 뉘앙스 알잖아요. 가시는 게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뭐 네. 상조회사 문구 같은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어요. 거기에 있었던 몇 명의 기자들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막지 않겠다. 그러니까 막더라도 최소한 신용만 하고 빠지겠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네. 결국은 이런 잡음이 없으려면은요 네. 명확하게 하면은 누가 하면 되느냐 최상목 권한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면 돼. 왜냐하면은 지금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에요. 네네.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자기는 보호의 대상이지 이 명령을 내린 대상은 아니고. 경호처한테 야 나가서 막어 뭐 절대 못 들어오게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예를 들면은 전직 대통령을 경호를 하지만은 네. 경호처에서 일부 경호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그 전직 대통령이 지시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좀 결단을 내려서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이제 두 분 말씀에 이제 그 앞에 있는 시위하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그 차라리 경호처 직원들은 어쨌든 명령 지휘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이제 지휘 체계만 잘 컨트롤하면 되는데 그 시위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야 뭐 아직 액션이 경찰로부터 본격적으로 있지는 않으니까 뭐 그렇게 심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앞에 그 차량 나오는 길을 완전히 뭐 한 들어놓아요? 들어놓고 한 1000여 명 실제로 정도만 돼도 예, 영장이랑 충분히 관계없이 이제 예. 경찰차들이 뭐 예를 들어 뭐 순찰이나 이런 걸 돌잖아요. 근데 그 앞을 이렇게 진입하려고 하니까 시위하던 한 남성 그 위에 들어 누운 거예요. 영장 집행하러 온 거 아니냐, 못 들어간다 하고 이제 경찰 차량 위에 들어 눕는 그런 일도 있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어쩌면 더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좀. 경리나 그분들 또 잡아가겠죠. 아. 여러 가지 또 그래서 또 훈방 조치도 하고 뭐 그러긴 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국가의 공식적인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막으면은 경찰력을 동원해서 네. 그분들도 격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집행 시점은 언제로 보세요? 오늘은 아닐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니고 네. 이번 주말? 2일이나 6일 사이겠죠, 결국에는. 예. 네. 그러니까 내일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내일이요. 어때요? 저는 금요일로 보는 편인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휴일은 안 할 것 같아요. 왜 휴일을 안 하냐면요. 상대적으로 휴일에 더 많은 인파가 모일 가능성이 집회 있어요. 인원이 집회 늘어나니까. 인원이. 그러니까. 뭐 이제 일을 하시던 분들도 휴일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파가 조금 집회 인원이 덜 모이는 날로 하면은 6일이 데드라인인데 저는 6일 날 가능성도 있지만은 만에 하나 6일 날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을 디데이로 개인적으로는 먼저 보고 1차적으로 있습니다. 시도를 하고 예. 혹시라도 뭐 진입하지 못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 날이나 뭐 이렇게 또 갈 수 있으니까. 진입 못한다는 거의 그 이제 공성전 분이 제가 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데 그러면은 원래 공성전 하다가요 한번 후퇴한 다음에 그 장비를 재정비를 해요. 전략도 네. 다시 짜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2차 공성전이 이제 될 가능성이 네. 있는 거죠. 공수처장이 이제 오늘 출근을 해서 오전에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을 보면 저는 내일 그냥 바로 내일 전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다. 조치할 가능성도 있어. 이거 체포영장 집행 못할 수도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서요? 두 번 그러니까 뭐 있었죠. 정치인 예전에, 관련해서 예.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입구를 막고 하면서 영장 집행을 못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네. 2004년에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근데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관련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입구를 둘러싸고 막으면서 결국은 검찰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불구속 기소로 하는 선에서 이제 좀 물러난 전례가 있고 뭐 네. 이인재 전 의원의 경우에도 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는 그래서 물러났다가 한 달이 지난 뒤에야 다시 이제 영장을 쳐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죠. 저는 막은 사람이에요. 98년도에 아. 제가 그때 한나라당 당직자였었거든요. 그때 그러세요? 이제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으로 정권이 넘어가고 나서 네. 당시 막 의원 빼가기 하면서 야당 파괴 뭐 수사 막 잡아간다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막 정영근 의원이 예. 뭐 안기부 뭐에 대해서 막 폭로하고 그래서 정영근 의원 잡으러 네. 검찰에서 막 당사로 왔거든요. 고문 기술자. 네. 네네.
참 저도 왜 전직, 그러는지 전직. 모르겠지만 제가 네. 그래도 당직자였기 때문에 네. 그때 막 당사를 당직자들이 다 둘러싸고 보좌관들도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검찰도 당사 안에 못 오게. 있었었군요. 네. 네.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집행 결국 못 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요. 별 경험을 다 했어요. 큰 자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사례를 말씀드리는 사례가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고 네, 지금 이제 이게 대통령 비교를 하는 네. 게 아니라 사례를 말씀드리는 네. 거니까. 예. 대통령 측은 지금 이거 다 불법이다. 체포영장도 불법이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어제도 뭐 윤갑근 변호사가 굉장히 강하게 입장 발표를 했는데 뭐냐면 이 체포 영장이 애초에 불법 영장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불법 뭐 영장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영장이 판사가 내린 건 텐데 네. 불법 영장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공수처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예. 그런 공수처가 어떠한 권한으로 영장을 청구했느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근데 이제 발부가 됐죠. 법원이. 네. 공수처법에 의하면은 31조에 그 공수처에 관련된 여러 사건은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다. 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현재지 범죄지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했어. 거기들 좌파 판사들 많은데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욕하는 거죠. 좌파 판사 많은 법원이 따로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민주당에서 예. 뭐 헌법재판소장 뭐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그 서부지법 출신이고 네. 거기 있다. 네, 그런 정계선 서부지방법원장이 이제 민주당 추천 몫으로 이번에 헌법재판관에 됐기 때문에 네. 노리고 간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네. 법상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들의 헛소리다. 그렇게 볼 수밖에 그래서 없어요. 의미가 없는 얘기 같고 정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뭐 관련돼서 뭐 소송을 제기하거나 뭐 이러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뭐 불법 영장이다. 이건 무슨 별로 의미 없는 얘기 같은데. 뭐 제기를 하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을 하겠다고 했고, 네. 근데 저는 체포영장에 가처분 신청하는 거는 처음 체포가 되고 나서 되는구나. 나중에 뭐 체포 적부심을 적부심. 신청하는 경우는 구속 있는데 적부심. 영장에 가처분을 거는 건 처음 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측에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 본물입니다. 근데 지금 다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다 이제 자격이 없는 개인이나 뭐 의원이나 대통령 개인이 이걸 하는데 권한쟁의 네. 심판 헌법 기관이 글쎄 하는 거예요. 네. 국가기관들끼리. 이제 애초에 심판은 청구할 요건이 안 되는 상황 아닌가. 이제 막 던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냥 투수예요. 되든 안 되든. 네. 근데 스트라이크 존에 집어 넣어야지 될 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가고 뒤로 가고 땅볼로 가고 그냥 어쨌든 나는 던졌다. 아. 이 모습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네, 네, 네. 공이 어디로 가는지는 잘 생각하지 네, 않고 그냥 뭐 던졌다. 네, 마구 난사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네. 자, 이래서 뭐 설득력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은 무슨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법 주장 등등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아마 가장 큰 뉴스였던 것 같고 또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던 헌법재판관 6명 체제에서 9명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3명 가운데 2명, 국회에서 추천한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추천 몫의 조한창, 네, 그리고 민주당 추천 몫의 정계선 네. 이 두 사람은 임명을 했고요. 이제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을 했잖아요. 이제 마은혁 후보자 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임명의 배경 설명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좀 털고 가야 한다. 네.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전을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 마은혁 후보자를 보류한 근거로는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예, 요 얘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요거는 뭐 어떤 분들은 뭐 야, 신의 한 수다 뭐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신의 한 수는 신의식이 신의 한 수고요. 예, 이게 좀 신의 또 그러니까 팩트 왜 선전해줘요 여기?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이제 신의 한 수라는 주장을 하시는 예. 분들이 말이 안 예, 된다라는 예. 거고 일단은 법리적으로 좀 이제 이 과정하고 이걸 팩트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네. 있어요. 네. 10월 17일에 네. 국회 추천에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당과 야당이 그동안 이제 논쟁을 벌여왔던 부분은 뭐냐면은 3명 중에 1명은 여당, 1명은 야당, 이거는 이견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동안의 관례는 여야가 협의를 해가지고 1명을 추천을 해왔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다수당인 우리가 이제 협의라는 거는 결국은 요식행위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투표로 가거나 뭐로 가면은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으니 네. 민주당이 하겠다라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벌어지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헌재가 탄핵이 된 다음에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그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게 뭐냐면은 지금 헌재가 6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탄핵 심판하려면 7명 이상이 돼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6명은 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를 확인을 해줘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헌재에서 6명은 이제 받아들여줘요. 그러면서 이 3명에 대한 임명의 이제 논의가 네. 좀 굉장히 이제 공전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그때 정청래 법사위원장 불러가지고 막 꾸짖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청래 맞아요.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대표로 간 게 아니라 법사위원장 소추 이제 대표로서 위원으로서 간 건데, 네. 아니 왜 국회는 이거 임명 안 해요? 그래서 아니 저희가 여야끼리 좀 그 논쟁이 있어서, 아니 그거는 뭐 국회가 정당끼리 알아서 할 일이고 네. 임명을 하라고 막 이런 과정까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11월 18일에 한 달 딱 지나서죠. 그때 우원식 그리고 한덕수가 아니 죄송합니다. 우원식, 추경호, 박찬대 이 세 분이 모여가지고 그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하는 걸로 이미 합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발표까지 했어요. 예. 그래서 11월 22일에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라는 게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지금 언제 잡느냐 가지고 논쟁이 벌이고 12월 3일 그날 계엄이 벌어진 날 오후까지도 청문회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를 해요. 이거는 네. 모든 거를 다 합의를 보고 이제 그 청문회하고 선출 과정만 남았다라고 이미 여당에서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계엄이 터지니까 이게 과정이 합의가 안 됐다, 협의가 안 됐다, 이거는 민주당이 독주다라고 입장을 바꾼 거기 때문에 네. 그 앞단에서의 협의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권한대행이 협의가 안 됐다라고 말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첫 번째. 네. 뭐가 됐든 선출이 됐으면요. 이거는 규정상 뭐라고 돼 있냐면 국회가 선출한다라고 돼 있어요. 추천한다도 아니에요. 네. 선출을 하는 거는 이미 사실상 끝난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결정이에요. 법적으로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정치적으로 합의가 끝난 거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제 이 원내대표 죄송합니다. 권한대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교적 그나마 높이 사는 거는 네. 요건 양쪽에서 다 먹거든요. 예. 요건 어쨌든 자기가 먹고 이 체제를 조금 이 불확실성을 제거를 하고 이 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어떤 판단으로 저는 이거를 봤어요. 네. 할인 체제에서 헌재의 탄핵 결정은 문제가 없으니까. 아니 헌재도 그렇고요. 지금 이거 가지고 나라가 나락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저번에 또 탄핵되면은 그때 환율 완전 취소됐거든요. 경제 이제 사령탑으로서 이게 반복이 되면은 나라와 경제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저는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한 거고, 또 하나 제가 느낀 거는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오래 하고 싶어 하는구나. 예. 탄핵되고 싶진 않아. 탄핵되고 싶지 않은 게 개인의 네. 자리 뭐 욕심이라기보다는 네. 이거를 한 명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지 국가 신인도나 이런 문제가 좀 없겠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네. 내가 양쪽에서 다 욕을 먹겠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했다고 좀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잘했다 아까 뭐 얘기하신 분의 그런 논리도 그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리스크는 줄였고 욕은 본인이 양쪽에서 다 먹고,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탄핵으로 가는 절차에는 이제 문제 없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면 잘했다고.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자는 얘기는 아마 아닌 것 같고, 예. 그 칭찬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아마 해결하는 뭐 어쩔 수 없는 정도, 혹은 뭐 그 안에서 묘수를 어떻게 좀 찾아냈다, 요 정도 평가를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2명이라도 임명한 거는 인정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네.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도록 했으니까. 음. 근데 이제 명절이에요. 이제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싸워요. 아들인 나는 예.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이냐.
와이프 편을 들어줄 것이냐, 네. 엄마 편을 들어줄 것이냐. 아. 근데 지금 집 이거는 따라 다르죠. 저기 시댁에서는 엄마 편 좀 들고 집에 오면 와이프 편. 아니 고부간의 갈등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얘기는 네. 아니 뭐 저기 당신도 잘못했고 엄마도 잘못했어. 아. 아니 밥 먹어 빨리 이렇게 우리 여기서 명절인데 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다 그냥 가자는 거야? 아, 양쪽으로부터 욕 먹는 거다. 아. 떡국 그래서- 끓잖아. 예. 또 맛있게만 해먹 먹는데 이제 양쪽에서는 내 편 안 들어주고 이제 이런 거죠.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그렇지, 뭐 이런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양쪽에서 네.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한 번만 더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또 똑같은 행동을 보이면은 음. 어디 양쪽에서 어딘가서는 너 그만둬라, 너 얘기가 나올 탄핵하겠다. 거다.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최상목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양쪽 눈치를 다 봤다라는 말에는 매우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임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본인도 사실 뭐 앞선 뭐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도 그래도 임명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그렇죠. 밝혔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도 좀 의식을 하니까 특히나 가장 강하게 반대했었던 마건희 후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한 건데 네, 네. 뭐 어쨌든 그게 본인 스스로의 나름의 뭐 절충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한 명을 보류한 근거가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거를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야 합의가 안 됐다? 그렇죠. 여야 합의를 해서 아까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합의를 해서 올렸는데 합의가 안 됐다고 보류를 시키는 건 이거 납득이 불가능한 이유다. 신혜영 기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네. 이게 법과 원칙을 지킨 것도 아니고 예.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또 잘한 것도 아니고 음. 양쪽 그냥 막 섞어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양쪽으로 욕 먹는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아쉬운 부분은 그냥 원칙대로 음. 다 세 명 다 임명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권한쟁의 심판 이것도 또 권한쟁의 심판이래요. 예. 이제 국가기관 간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제 권한이 누가 있는지 조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심판 대상이 되는데요. 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 권한대행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지금 이거를 권한쟁의 심판을 거는 거를 검토한다라는 거예요. 음흠. 권한쟁의 심판이 여러 개가 막 걸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거를 어느 걸 처리하느냐는 헌재 맘입니다. 예. 어느 걸 빨리 하느냐 마느냐. 네. 저는 만약에 이거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걸면은요 네. 굉장히 빨리 처리될 거라고 봐요. 아 그러네. 권한쟁의 심판 그래서 이거는 아마 헌재에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거는 입법부의 권한이 침해됐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네요. 거기까지 딱 이제 들이밀면은 사실은 최상목 대행이 마지막 한 명도 임명 안 안 할 할 수가 수가 없다. 없는 아. 그런 상황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구인 체제가 완성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네. 그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한이 없고 뭐 거부권도 없고 그냥 그런 거니까 그냥 앞으로 언제든 임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논리로 이게 사례가 남는 거잖아요. 어쨌든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가 이제 선출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됐다라고 하는 이런 사례가 남으면은요. 네. 이거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맞아요. 또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래. 그렇지.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권한쟁의 심판에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예. 최상목의 그 특검 거부는 잠시 후에 좀 얘기를 나누고 요거 관련해서 예. 대통령실의 수석급 참모들 예. 또 뭐 비서실장 등등이 지금 거센 반발을 하고 있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욕을 양쪽 뭐 세 군데에서 먹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배신자라고 욕하고 예. 여당에서는 야당 압박에 굴복했다고 욕하고 야당에서는 이거 한 명을 왜 하네? 이거 위헌적인 발상이야 이렇게 욕하고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특히나 조금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배신감 같은 걸 느끼는 기류가 보여요. 네. 일단 오늘 이제 들어온 속보죠.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3실장 하고 이제 뭐 외교안보특보 수석비서가 고위 참모진 전원이 예. 지금 너무 권한대행이 맞네. 최상목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의 차원으로 당연히 풀이가 되는 거고요. 이제 네. 고위 관계자 워딩은 이렇습니다. 권한대행의 대행의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해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대통령 내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생기면 그 사람들 보좌하는 사람들인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대통령 있을 맞아요. 때 대통령 맞아요. 보좌하는 그렇죠. 사람들인 맞아요. 거고 예. 지금 권한 대행이면 권한 대행도 보좌해야 되는 그렇게 사람인 해야죠. 거죠. 예. 네.
근데 어저께 이제 이미 기류가 보였던 게 네. 이제 그 발표를 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국무회의 모두 바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쭉 하고 나서 이제 비공개 전환한 다음에 역시나 또 성투가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결정이 왜 우리랑 상의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왜 최상목 너 혼자 결정해? 왜 그렇지. 우리한테 사전에 상의도 안 하고 이러면서 막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 그건 또 거예요. 맞죠. 네.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김문수 장관이 있었고 또 이제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럴 거면 내가 사표 쓰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품 안에 있는 사표를 꺼낸 국무위원이 있었대요. 그 가슴에 품고 다니나 봐요. 국무회의 네. 자리에서 네. 바로 사표를 직접 여기서 꺼냈대요. 꺼냈다고요? 네, 저도 이 기사 내용을 뭐 직접 꺼냈다고요. 맞아요. 직접 꺼냈다고 합니다. 가끔 우리 네. 뭐 직장인들 네. 가슴에 사표를 품고 다닌다는 말을 그냥 어떤 그 수사처럼 하긴 하는데. 저도 방송 중에 쓸 때 있거든요. 사진 이렇게 쓸 때 있는데 진짜 품고 다니면서 꺼냈다. 중앙일보에서 아주 네. 내막을 보도를 잘 했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같아요. 최상무 권한대행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위에 수석도 있고 네. 네. 그 위에 이제 비서실장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네. 국회에는요. 국회의원이 있고 4급 보좌관이 있고 네. 인턴까지 있거든요. 한 10분이 근무해요. 근데 국회의원이 날라갔어. 근데 갑자기 6급 비서관이 갑자기 보궐선거 해가지고 국회의원으로 온 거야. 네. 그럼 4급, 5급들은 원래 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막 뭘 지시를 하고 막 명령을 하고 우리가 막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적인 혼란감도 있을 텐데 지금 사전에 상의를 안 해가지고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하 수석들이나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마어마한 이제 충격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스케치를 다 해놨거든. 이거를 갈 거를. 네, 이걸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스케치를 해야 돼. 네. 지금 여권의 네. 가장 큰 전략과 원칙은 뭐냐면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 2심이 나올 나올 때까지 때까지는 버티자. 헌법재판 심판을 최대한 질질 끈다. 네. 미룬다. 그 전에 나오지 않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음. 근데 지금 8명 체제가 됐으니까 절차적인 정당성도 확보가 됐고 심리를 빠르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6명 이상만 찬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한두 명이 반대하더라도 탄핵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조기 대선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대형 사고를 최상목 네가 친 거야. 그래서 지금 정진석도 지금 나 사표 낼래 나 못 모시겠어. 네. 권성동 대표도 계속 지금 유감이야. 너 가만두지 않겠어.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거 짧게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한때고요 한 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다 날아갈 사람들이고. 예, 다 날아갈 사람들이고 탄핵 돼가지고 뭐 이제 대선 치른 다음에 특히 대선 패배하고 그러면은 정당 다 문 내리고 그때 있었던 사람들 다 패족돼가지고 뭐 그럴 사람이에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런 거에 흔들리실 필요 없고요. 네. 본인의 소신대로. 그리고 저는 사실 딜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아주 개인적인 추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TK나 이런 쪽에 네. 공천 뭐 이런 걸로 아. 딜이 들어갔을. 그래서 예를 들면 기재부 출신의 추경호 국장도 그 공천 받아가지고 TK에 자리 잡아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네.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는 아마 수사 대상이 돼서 아마 다음에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은 전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뭐 그런 자리로 막 딜을 하지 않았을까 막 제가 혼자 막 이런 상상을 했는데 네네. 나름 저는 욕 먹을 뭐 이런 불안전하긴 했지만은 네. 소신 있게 해가지고 불확실성을 줄였다라는 거는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상당히 저는 높은 뭐 어떤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뭐 나중 얘기지만은 보수에서 급하면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한참 뒤에. 네. 네. 최상목 원칙을 찾을 수도 보여서?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확실히 그 탄핵 심판은 조금 더 명분도 챙기면서 속도도 내는데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가요? 6인 체제보다는 낫죠. 제가 말씀드린 건 예. 뭐냐면은 이게 8인 체제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8명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또 4월 18일이 되면은 2명이 문영배 이미선 2명이 퇴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6인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끝내려고 어쨌든 헌재도 노력을 하겠죠. 그럼요. 저는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 전에 끝나게 바라고 어쨌든 문영배 재판관이 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고 네. 대통령 임명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또 2명을 임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죠. 근데 6인 체제는 지금 헌재에서 결론에 뭐 지금 못 내렸죠. 자기들끼리도 이견이 있다라고 해서 6인 체제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될 수 있게 그러니까 더 확실한 거는요. 9인 체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뭐가 됐든 이게 굴러갈 수 있게 언제 하든 굴러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 근데 여야 합의해와라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안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9인 체제가 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예. 4월 18일 날 2명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는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종료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선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저 댓글에 제가 짝 여권의 입장을 설명해 드리니까 장성철은 친윤이냐 윤석열 편이냐 그런 댓글이 막 올라오던데 네. 절대로 아니고 저기 저 여권의 분위기를 전달해 드린 거다. 네. 그렇게 좀 바로 잡겠습니다. 아이 뭐 언제부터 그렇게 또 댓글 네, 오해 바로 잡는다. 아니 욕하는 건 괜찮은데 네. 친윤이냐라는 거는 저한테 참을 수 없는 어떤, 저는 예. 제가 친윤처럼 보여요? 그건 오해잖아요. 네, 그쪽이랑 잘못된 건 바로 잡아요. 네, 거리가 좀 많이 멀었죠. 그렇죠. 아주 예전부터. 멀었죠. 네. 근데 질문이 이게 사의 표명한다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권한대행이 그걸 받아야 네. 되는 거잖아요. 받을 가능성은 안 받을 것 안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한번 액션. 액션하고 넘어가네요. 아니 저번에도 한번 받고 다 새로 사의 표명이 뽑으면 어떡해. 지금 세 번째 집단 사의 표명이에요. 예, 총선 맞아요. 아직도 지고 이 자리에 나서 있어, 사의 이런 표명 다 느낌이야. 하고 음. 계엄 끝나고 직후에 사의 표명 또 하고 네. 지금 연초에 또 자기들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사의 표명하고 네. 사의 호소인들입니다. 집단적 사의 증후군에 빠졌는데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이나 하십시오. 근데 뭐. 사의 할 일이 표명하면 없어. 보통 회사 안 나오잖아요. 저 사표 씁니다 하고 사표 내고 회사 안 사실 나오잖아요. 지금도 할 일은 일도- 없어요. 솔직히 일이 대통령실이 네.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대통령실이 뭔가를 하는 게 별로 없어. 총리 권한대행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총리실에서 막 분주하게 막 보고하고 그러지 않아요. 기재부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거라고요. 잘 모르겠으면은 저쪽에 물어보는 거죠. 그쪽에 의견을 구해가지고 이쪽에서 기재부에서 지금 사실상 일을 다 한다고 보고 네. 다만 기재부에 없는 뭐 어떤 기능들이 있어요. 이때 막 안보 쪽이나 막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남아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집단 사의 표명에서 이건 진짜 무책임함의 극치입니다. 네. 특히 첫 번째 총선하고 계엄은 저는 이해를 해요. 사의 표명. 근데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했으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사의 표명한다고? 이건 진짜 가만두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아니, 진짜. 예. 제가 아직도 좀 저의 끈앞을 아니지 저 지인들이 계시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하냐 예. 요즘에 그랬더니 유튜브 보고 있어요. 대통령실 참모들이 출근을 해요? 출근하죠. 출근을 유튜브 보고 있어요. 장래만 여의도 열심히 보고 있다고. 아니 근데 이게 저 하나 약간 좀 궁금한 건 이렇게 이제 뭔 일 생기면 한 번씩 저 사의 표명들 쭉 하잖아요. 네, 이게 원래 무슨 일이 있으면 사의 표명 한 번씩 하는 게 일종의 뭐 약속 프로토콜 같은 건지 아니면 이번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동에 대한 강력한 우리 반대 의사 표명을 이걸로 메시지를 보내는 건지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둘 다예요. 잘못됐다라는 이미지도 주고 싶어 하는 거고 네. 또 다시 한번 뭐 신임을 얻고 싶어 하는 거다. 그리고 주위에서 당신들은 그거 막지 못하고 뭐 하고 있었어? 뭐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알았어. 나는 막지 못해 미안해. 난 사표 냈어. 이런 식으로 좀 변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어차피 일 안 하고 버틸 거면 그냥 차라리 새로 이제 좀 자기랑 손발 잘 맞는 정보진을 임명하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몇 개월은 하잖아요. 그래도 아니 이거 특히 월급만 매정해지셔서 박절해지셨어요. 월급이라도 저는- 아끼자. 월급에도 좀 아껴야 되는 거 국정 아니에요? 공백이 우려돼서 하는 아니, 이야기. 설날 그래도 보너스 그런가요? 좀 받고 좀 집에 가서 인사도 무슨 좀 보너스를 하고. 받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아니, 그분들도 가족도 있고 부모님도 계신데. 아하, 이 사람들 보너스 받을 사람입니까 지금? 근데 이제 저는 더 유감인 건 뭐냐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비서실장이요? 네. 어... 수사 받으러 나오라니까 싫어. 나 수사 안 받을래. 예. 똑같은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거냐 그게. 가서 수사 협조하고 있었던 네. 일 얘기하고 본인 변호할 거 있으면 변호하면 되지. 왜 국가가 하는 공식적인 여러 가지 사법 절차에 대해서 네. 자꾸 저렇게 반발을 하고 무시하고 그러는지 공직자는 저러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그래도 돼요. 원래는 그 우리 같은 민간인들이야
뭐 민간인들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나라의 뭐 정해진 법적 절차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안 따를 수도 없잖아요. 무조건 따라야 우린 되잖아요. 잡아가요 와가지고. 근데 어떻게 나란히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걸 더 안 지키려고 그러면 이건 참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공적인 권한을 네. 그런 것에 이용하고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자신을 보호하는데 그런 걸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지금 여론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1월 1일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이제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어.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대부분 비슷해요, 결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 10명 중에 7명은 탄핵에 찬성한다,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거를 보면요, 동아일보는 이제 12월 28일부터 29일 전국 1,000명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이제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가 70.4%, 기각돼야 한다가 25.4%였고요. 자, 이어서 중앙일보 거 볼게요. 중앙일보도 12월 29일, 30일 전국에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제 탄핵해야 한다 67%, 탄핵해서 안 된다 28%였습니다. 오늘 조사가 많아서 이제 대충 흐름을 보시라고 여러 가지를 소개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조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12월 20일, 23일 양일간 전화로 1,000명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요. 이거는 탄핵이 의결된 거에 대한 평가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탄핵을 해야 된다와 평가는 약간 다르지만 뭐 어쨌든 이제 탄핵 의결 잘했다 73%, 잘못했다 23%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 10명 중에 7명은 탄핵에 찬성하고 이것이 잘 됐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요. 이제 중앙일보 결과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려고 해요. 이제 국민의 10명 중에 7명은 탄핵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지 정당별로 보면요. 조금 놀라운 결과가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탄핵해야 한다가 98%예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아니다. 탄핵해서는 안 된다. 탄핵 반대 의견이 81%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를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거 보면 아 지지층을 의식한다는 게 이런 거였나라는 걸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치 성향으로 보면 조금 느슨해지긴 하지만 역시 비슷합니다. 이제 진보층에서는 96%가 탄핵해야 한다고 했지만 중도에서도 79%가 탄핵해야 한다고 했지만 보수 성향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66%로 더 많습니다. 예. 그 지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오히려 퍼센테이지가 좀 탄핵해야 된다고 좀 더 줄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30%의 탄핵 아니죠 반대구나. 네, 말씀. 네. 그러니까 제가 동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지지층에서 탄핵은 30%가 나오는 잘못됐어. 게. 탄핵은 잘못됐어. 이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안 했다. 가 아니고 그렇게 지지하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상당수는 뭐야 탄핵당하면 조기 대선이잖아. 그럼 뭐야 이재명이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잖아. 그 꼴은 못 보지. 이러한 마음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박근혜 탄핵 때랑은 좀 다른 수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보수 지지층 분들께 좀 말씀드릴게요. 이 여론조사를 봐보세요. 70% 내외가 탄핵 인용돼야 된다. 잘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깨부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지시를 한 이런 지시를 한 사람은 어떻게 탄핵을 안 합니까? 아니 뭐 또 아마 오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역시 오해하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성철 소장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수에서 30%나 이렇게 답이 나온 것 탄핵해서는 안 된다라는 답을 하는 이유는 윤석열이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라거나 아니면 이거는 탄핵할 만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예, 아마 상당수는 그냥 반 이재명 정서 네, 때문에 이런 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분석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네. 서울 시내 이렇게 좀 운전하고 다니 보면은 네. 플랜카드가 이제 국민의힘 보수 쪽에서 붙어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이재명은 아니잖아요. 막 이런 플랜카드를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보수 지지자들의 심정을 그렇게 좀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소용없대요. 그냥 소용없대요? 네, 똑같대요. 네.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니 근데 이제 뭐 장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 맞고요. 첫 네. 번째는 이제 예전에 2017년에 뭐 탄핵 트라우마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거를 네. 해봐서 탄핵 경험을 해보니 첫 번째는 민주당한테만 좋은 일 시켜주더라. 네.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으로 인해서 진영이라 붕괴가 되더라. 이제 이번에는 이제 내란 뭐 종식, 내란 잔불끄기, 내란 잔당 척결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진영이다 붕괴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먹히는 거 맞아요. 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정말로 그 이분들이 그러면은 내란에 대해서는 다 반대를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만 찬성을 하느냐?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네. 오늘 그 아까 소개해 주셨던 그 동아일보에 그걸 보면은요. 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내란죄 적용 찬반 물어보면은 적용해야 찬성이 67점이 반대가 27.8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란에 대해서도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이 상당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내란죄를 적용을 하면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여러 여론조사를 봐도 20% 초반대는 이거 내란 아니다라고 주장하세요. 그 그게 잘못 아니다. 내란이 아니다. 이게 비상계엄 예. 자체가 이거는 네. 구국의 결단이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통치행위다라는 주장을 이미 해왔던 그 구국 유튜버들이나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하시는 분들이 국민 중에 10명 중에 2명 정도로 된다.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네. 이게 이제 국론 분열이고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실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선거 치료를 해야 된다. 치료가 필요한 집단인데 국힘은 네. 선거 치료를 해야 된다 빨리. 국힘이라는 게 당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을 그러니까 당이 치료가 되면은 지지자들도 같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그래요? 전이가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보십시오. 정치 성향별로 해서 저는 중도를 항상 보거든요. 네. 79대 16이에요. 네. 어차피 대한민국은요 선거하면은요 30대 40, 30 이렇게 나와요. 30, 30은 그러니까 양쪽 진영 30, 30은 그냥 뭐 상수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런데 고정값. 나머지 40% 중도가 어느 쪽에 붙느냐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국회의원 선거든 대선이든 결정되거든요. 이게 지금 8대 2 비율 뭐 8대 뭐 1.7 비율로 이게 분류가 되면은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이게 실제 투표 결과로 하면은요 60대 35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개표로 해보면은 네. 표로 환산을 하면은 어떻게 이깁니까? 이건 싹쓸이 그냥 전멸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지금 몇몇의 그 TK 자기네 지역에서는 내가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한 사람 이런 TK 몇 명한테 휩쓸려 가지고 나머지가 지금 다 저기 레밍처럼 지금 바닷속으로 끌려가고 있다 지금. 이거는 선거 치료를 받아봐야 된다. 선거 치료 받아야 돼요. 네. 저는 김준일 평론가님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지만 네. 자꾸 저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존중하거나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말씀이라는 건 선거 치료예요? 네, 그 소용없습니다. 치료 안 된다.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아. 그 치료제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 TK 지역에 있는 분들은 네. 항상 나는 공천받고 당선될 수 있어. 예. 당이 뭐 중도, 뭐 서울, 중부권, 뭐 뭔 소용없어. 상관이야?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당내에서 목소리도 크고. 아니 봐봐요 이번에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예. 이렇게 뽑아놓은 거 봐보세요. 그런 거 보면은 소용이 네. 없다니까. 그래서 치료가 어려울 선거 것이다. 치료가 없고 아마 더 대단한 좀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야 될 것 같다. 선거 치료 가지고는 네. 이분들이 뭔가 깨닫거나 그 선거 너무 많이 남았어요. 반성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어디죠? 그냥 철창- 이분들은 그냥 좀 치료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안에서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얘기 나누는 그런 분위기, 그 단어들을 보더라도 네. 이거는 치료를 넘어선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그 병이 걸린 이유는 그렇게 해야 그 지역에서는 당선이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후원금 네. 많이 또 싸주니까.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네. 저 이제 선후배 같은 경우도 얘기를 나눠보면 와, 이 고성국, 배승희, 서정욱, 야 이런 사람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대략 30% 정도 지지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저는 치료제가 그러니까
짧게 반론을 드리면요, 이거는 고질이라서요 완벽하게 이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지난 총선 때 총선 직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확 떨어졌는데요. 네. 어디서 빠졌냐면은 보수에서 대부분 빠졌어. 왜냐하면 뭐 어차피 뭐 진보나 중도 쪽에서는 마른 수건 짜서 더 빠질 것도 없었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네. 정당 지지율도 확 빠졌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자기들이 옳은 길이라고 소위 말해서 약을 팔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게 리얼 월드로 돌아와서 딱 그 현상을 보면은요, 네. 아, 우리가 지금 고립돼 있구나, 우리가 망하는 거였구나, 이거를 깨닫는 분들이 꽤 상당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도권을 어쨌든 체인지가 될 수는 있다. 근데 저 바이러스는 원래 항상 내재돼 있는 거라서 완벽하게 치료는 불가능하다. 관리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이제 체력 떨어지면 다시 바이러스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죠. 자,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또 다른 이슈 하나, 이 네. 쌍특검 네. 결국 요거는 이제 제의를 결정했네요. 네, 그러니까 또 거부권, 쌍특검은 진짜 무한 거부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지. 네. 자, 원래 이제 오늘이 처리 시한이었는데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 개 다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일단 김건희 특검법은 이전의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라는 이유를 들었고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역시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높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야당에 편향된 뭐 특검 법안들이다라는 게 요지인 것 같아요. 뭐 앞서 위헌적 요소라는 게 결국 야당 단독으로 했다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위헌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또 민주당이 굉장히 화날 만한 포인트긴 하네요. 이게 민주당은 아마 이걸 이유로,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 말고 이걸 이유로 탄핵 얘기를 또 꺼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거 우리 말 안 들어서 기분은 나쁘지만 이거를 가지고 또 권한대행을 탄핵을 해가지고 직무정지 시킨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역풍도 있고 또 최상무 권한대행은 또 경제 수장이잖아요. 사령탑이잖아요.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사령탑까지 직무정지 시키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런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최상무 권한대행의 얘기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맞지 않는다. 네. 꼭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둘 다 수사 대상과 수사 기간이 과도하다고 하거든요. 네. 수사 대상과 기간은요, 어쨌든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최대한을 늘려서 한 거지. 그 이상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내란 특검법의 경우 외교안보상 비밀을 보호할 장치가 없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란 여기서 지킬 무슨 국가적 안보 비상 상황이 모르겠다니까요. 뭐겠느냐. 네.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아니, 나한테 그래요. 모르는데 물어봐요. 자꾸.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답을 줘요, 답을.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 있을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솔직히 네. 조사하다 보면 이런 비밀 같은 거 어떻게 또 수사를 하다가 알 수도 있겠죠. 근데 네. 그런 걸 가지고 막 수사기관에서 발표하고 막 이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이해가 안 가는 거니까 안 된다, 하기 싫다. 그러니까 뭐 다 아시잖아요. 뭐 이거를 논리로 지금 한 게 아니라 어쨌든 헌재 2명 임명해 줬으니까 됐으니까. 야 국힘 냈다 먹어라 뭐 이렇게 하고 2개 이제 던져줬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 이것까지 이 만약에 거부권 안 쓰면은 국힘에서 난리 났겠죠. 국힘에서 바로 탄핵하겠다고 덤벼들었을 걸요. 네. 제가 보기에는요, 또 하나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해드렸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특히 굉장히 막아야 되는 당내 이해관계가 너무 크다. 지금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네. 그래서 그냥 노골적으로 이걸 김건희 특검법이 아니라 국민의힘 죽이기 특검법이다,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선 국면이 되면 특히 이게 막 계속 이 특검은 요 김건희 특검에서 계속 소환조사 얘기가 나오면은 불리하니까 민주당에서도 솔직히 이거 별로 생각보다 신경 안 씁니다. 겉으로는 그래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오. 이거는 추후에 다시 또 하면 되잖아요. 네. 또 발의하면 헌법재판관 그렇지. 임명이 1순위였지. 아. 김건희 특검법은 그냥 제2요구권에서 하면 되고요. 또 안 되면 또 발의하면 돼요. 네. 내란 특검은 상설 특검으로 일단 어떻게 할 수도 있고요. 정 안 되면은 그냥 지금 수사기관이 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이 하면은 그럼 뭐 피의사실 공표가 없고, 피의사실 공표 제일 잘하는 게 검찰이에요. 예. 언론 플레이 제일 잘하는 게. 그러니까 뭐 이거는
범 아가리냐 뭐 늑대 아가리냐 이런 수준이고 네. 제가 눈에 띄는 거는 동아일보 여론조사 아까 전에 그거예요. 예. 뭐가 있었냐면은 네.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에서 찬반을 물어봤거든요. 네. 네. 다른 겁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에 대해서 찬반은요. 찬성이 67.7, 반대가 27.7이었어요. 예.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찬성이 76.5, 반대가 17.9. 그래서 훨씬 높네. 반대가 10% 포인트가 빠져서 찬성으로 10% 포인트가 왔어요. 김건희 예. 특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김건희는 고트구나. 진짜. 예. 고트 아니 그런 용어가 있어요. 고트 최고다 뭐 이런 거. 최고다. 예. 그레이티스트 원 오브 이런 거. 그러니까 최고다. 네. 김건희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도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네. 이렇게 찬성률이 높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 잘 생각해 보시라. 제2호국권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제 네. 투표해야 되는데 국힘 의원들 정말 이거 계속 반대할 거야. 이거 지난번에 이탈표 있었잖아요. 이탈이 예.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소신을 가지고 네.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원하는데 보수 진영까지 이렇게 원하는데 좀 통과시켜라. 국민의힘에서 그 이탈표들을 좀 더 리드를 해줄 뭔가 구심점 내지는 좀 끌어갈 사람이 별로 없죠 지금. 없어요. 없고 뭐 한동훈 대표는 이미 뭐 날아갔고. 그렇죠. 국민의힘도 근데 예. 활동 공간과 영역이 생긴 것 같아요. 비윤 또 친한 이런 사람들이. 네. 아, 예, 왜냐면은 이제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되면서 음. 권성동 의원이 지금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는데 아 이렇게 됐네. 이렇게 돼버렸네. 권성동 믿고 가도 되나? 아. 그리고 권성동이 지금 꽉 쬐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지층 결집시키고 나갔는데 조기 대선 이루어질 수 있겠네. 그럼 그런데 어디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조기 대선 하면은 우리는 진짜 더 만방으로 깨지는데 예. 이 권성동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활동 공간이 생긴다는 거지. 아.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니 도대체 김건희를 보호해가지고 우리가 이득 받을 게 뭐가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 예. 물론 김건희 특검법의 명태균 때문에 우리도 조사받고 수사받을 수 있어 그렇게 네. 생각을 하지만 음. 이거는 안 돼요. 여론을 보더라도 지역 가도 나이 드신 분들도 지지를 강하게 하는 분들도 네. 그 김건희는 아니야 막 이렇게 손사래를 친다라는 거잖아요. 그 여론도 무시 못할 네. 거다. 그런 그런데 생각이 정치인들 굉장히 이제 가까이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저는 이제 멀리서나 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분들이야말로 참 좀 줏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사실은 정치인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워낙 이제 미래가 뭐 불투명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누군가 이렇게 좀 끌어주고 됐어 이렇게 해라고 하면 그런 건 되게 잘 따라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목소리 높이는데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대체로 정치인들 중 상당수가 그걸 못하는 것 같더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도 정영진 앵커님 그 국회의원들의 일방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네. 그래도 국민의 대표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어서 결정적일 때는 그래도 나라와 국민을 위한 선택을 네, 하는 기본적인 자질과 심정은 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좀 기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아. 말씀드려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뭐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 있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인물들이 당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친한이나 반윤이 설 공간이 생긴다면 네. 적어도 거기에 연루된 친윤계 네. 의원들을 했죠 이번에. 해결하자 이번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략적 사고가 있을 네.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내부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갈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상당수는 내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지금 내봤자 반영될 방법도 없고 그리고 뭐 구심점도 없고 그러니까 조용히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네. 굉장히 큰 기회다. 당내의 적폐들이 대부분 이제 윤핵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거거든요. 예.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 이거를.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제가 정확하게 고트는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올 타임. 타임. 예, 네. 제가 좀 뭐 빨리 얘기하느라고 실수했는데 알아들었어요. 어쨌든, 예, 아니 뭐 다 아시지만 안 그래도 외국에서 이렇게 오래 공부하셨는데 당연히 하여튼 최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최고다. 예. 최고 염소. 한 가지만 예측을 네.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제2의결이 재상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음. 첫 번째 당론으로 투표 불참을 한다. 네. 두 번째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투표는 참여한다. 네. 세 번째 자유투표합시다. 네.
근데 가능성이 높은 거는 투표 불참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긴 한데 네. 만약에 자유투표 하시라 아니면 당론으로 반대하지만 투표는 참여해라 이렇게 된다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네. 그렇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상당히 그 지위에 대해서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2명 그냥 임명해버렸죠. 못했고. 이것도 그냥 이럴 때 아까 말했던 그 프로토콜대로 사의 표명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네, 원내대표도. 그렇죠. 네. 이게 둘 중에 하나 뭔가 투표 결과가 통과가- 그렇게 반대 나오면. 반대 당론으로 했는데 네. 이게 통과가 됐어. 네. 그러면은 사표. 본인 그만 본 못해요. 아 의원들이 나를 불신임하는구나. 내가 해서 뭐 하겠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요 짧게 근데 좀- 네. 김 대표님도 그 민주당에서 최상모 권한대행은 탄핵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안 갈 거라고 봐요. 이미 그런 비슷한 발언들이 민주당 쪽에서 여러 개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요 거부권을 가지고는 탄핵을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뭐 네. 지금 상황도 국가 애도 기간이기도 하고 네. 최상목 다음에 이주호가 더 나은 사람인가 더 예. 얘기가 통할 사람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을 거예요. 차라리 최상목이 얘기가 통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냥 그리고 갈 겁니다. 네.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거는요. 예. 그 고부한 다툼에 있어서 아들이 엄마한테 용돈 한 200만 원 쭉 찔러준 거예요. 가장 확실한. 그렇지. 그래서 일단 조치는. 아니 근데 이거졌다. 마음에 안 들지만은 아. 내 하여튼 뭐 알았어, 내 잘 쓸게. 뭐 네. 이거죠. 네. 아니 진짜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해 준 거는 네. 정말 큰 선물 준 거예요. 아 야당에.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멘붕이라니까요. 여권 아. 자체 엄청난 멘붕이에요. 아 그래요. 완전 뚝이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왜 어제도 좀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그 쪽지 써서 줬는데 예. 그 주머니에 이렇게 갖고 있다가 뭐 이렇게 넘겨줬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약간은 웃음거리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참 내란죄 이 증명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 네. 이제 근데 뒤늦게 쪽지에 뭐 좀- 다른 예산들도 더 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네. 이 검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제 윤석열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에 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 그러니까 국회를 대체할 어떤 뭐 모르겠어요. 비유를 하자면 뭐 옛날에 뭐 전두환 국보위 신군부 같은? 때 뭐 국보위 같은 네. 별도의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 단서를 그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때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준 쪽지에서 단서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쪽지가 이제 A4 용지 한 장 분량인데 당시에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국회 나와가지고 그 이제 주머니에 들어있고 내가 그 차관 갖고 있으라고 해서 난 뭔지도 몰랐어라고 했는데 거기에 진짜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네. 일단 비상계엄 입법기구에 예비비를 마련하라. 그러니까 이게 굴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조직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마련하라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제 별도의 또 계엄 관련된 다른 예산들도 확보하라 이런 지시들이 이제 A4 용지 한 장 분량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 예. 근데 그 다음 단계까지도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 이 정도로 어설프게 할 것 같으면 일단 이거나 잘 하기를 바랐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입법기구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것까지 또 생각은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야당에게 경고 주기 위한 거야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완전 이건 반박되는 새빨간 거죠. 거짓말이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 국회 예산권 없잖아요. 예. 국회를 뭐 어떻게 예산해? 새로운 입법기구를 어떻게 만들어? 이상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거듭 네. 얘기하지만.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추가로 더 많이 좀 들어 있었다는 거고요. 쪽지로 주고 그래 참. 네. 원래 다 쪽지 예산 많이 줘. 네. 부끄러웠나? 네. 국무위원들한테 무슨 그리고 뭐 하라 이 쪽지로 전해주는 것도 난 참 그 아니 요즘에 모든 저 대통령의 지시 이런 것들은 다 문서로 그죠? 문서화 해야 되는 거죠. 네. 의무잖아요, 그것도. 쪽지도 문서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이거는 적어서 이렇게 대통령 주는 것- 윤석열 딱 아, 이렇게 그래요? 사인을. 이건 남기면 안 되니까 네. 남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쪽지로 줬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최상목 부총리를 상모가라고 불렀다고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아. 되게 아꼈죠. 굉장히 아끼는. 왜냐면은 경제수석 비서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이제 용산에서도 같이 맨날 회의했고 그러니까 상모가라고 불렀는데 상목이한테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맞아요. 엄청 아끼는 쓰라니까요. 3년 후배 딱. 윤석열 똑똑한- 검찰총장이 이제 나 정치할래 하고 하면서 네. 이제 이마 빌딩에다가 캠프를 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네. 경제부총리는 최상목. 경제수석은 최상목이다. 네. 그 정도로 아낀다.
아마 제일 신임한다 그런 얘기가 파다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최상목 고단대행이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실에서 일을 했고 경제금융비서관. 그래서 이제 국정농단 사건을 하면서 이제 그렇죠. 이분도 와서 조사를 받았고 그렇죠. 와서 보다 보니까 아 이 사람 참 애가 참 주군을 잘 모시고 원칙주의자고 그렇구만 해가지고 내가 땡겼어야지 이런 구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호성 네. 좀 비서관도 데려다가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쓰고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참 정말 용인술 자체는 예. 정말 이상해. 참 희한한 용인술이에요. 자기가 조사한 사람, 자기가 수사해 이게 검사 시절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또 중요하게 기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전의 정권에서는 네. 우리가 뭐 캠코더 인사다, 고소형 기사다 예. 이렇게 네. 네이밍을 했는데 네. 윤석열 정권에서는 뭐 네이밍 할 수가 없어. 뭐 뭐 뭐가 있었지? 없어요 이게. 오. 네? 충남 들어가야 돼요? 서우남 있었다. 서우남이 서우남. 있었죠. 서우남. 네, 서울대법 때 50대 남자 서우남 있었다. 그 아주 충암고가 또 막 이렇게 아, 특세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옛날 수사받던 사람들도 이렇게 핵심적으로 일하고. 수반남, 뭐가 뭐 수사받은 남자. 수사받은 남자. 근데 수반 남충? 뭐 여담이긴 하지만 네. 대통령은 정말로 본인이 검사 시절에서의 기계 너무 가장 검사를 오래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예? 모든 거를 다 검사 시절에 있었던 거를 그 인맥을 동원하거나 그 기억을 활용하거나 했거든요. 예?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킬러 문항 없애라고 했을 때 아니 대통령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뭘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용사에서 나왔던 게 대통령이 조국 수사 입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다. 아, 맞아.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 그때. 아, 맞네. 그러니까 모든 거가 다 검사 시절인 거야. 그러니까 네. 이게 세상을 수사로 세상을 예. 수사로 이해했던 사람이지. 이주호 교육부총리의 말이 더 가관이었죠. 뭐였죠? 대통령께 교육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맞아. 같은 발언이었죠. 자, 요거 짧게 좀 네. 볼까요? 그 노상원 씨. 또 예. 버거보살 얘기 짧게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란 사태 비선 지휘자 노상원 씨의 롯데리아 회동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좀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요. 이제 당시에 이제 제보를 했던 이제 정 대령한테 지시를 하기로를 성관에 가면 내가 알려준 성관이 직원이 한 30명쯤 있을 거야. 그 출근하는 거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보한 공간으로 데리고 와. 만약에 저항하잖아 케이블 타이로 묶거나 그리고 체포에 사용할 물건들 한 3개씩은 준비해놔. 뭐 타이, 로프 등등 싹 다 준비해놔. 그리고 다 잡아다가 그 선관위 홈페이지 관리자한테 부정 자숙, 그러니까 걔를 협박해가지고 자숙을 우리가 선거 조작했습니다라는 자수글을 쓰도록 만들어 1인 지시를 했다라는 거고요. 네. 플러스 그 와중에도 노태학은 건들지 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학은 건들지 마. 야구방망이 내 사무실에 갖다 놓고 내가 노태학이를 담당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 너무 합니다. 놀라운 뉴스 아닙니까? 아, 이게 뉴스에 기가 막히죠. 뭘 떠나서 난 정말 너무 이 멘트들이 네.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네. 세상에 대한 원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불명예 제대한 것에 대한 네. 그런 거 있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출세해 보겠다.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국방비서관 같은 거 하면서 내가 한번 다시 명예를 회복하겠다. 그런 생각들이 겹쳐져 가지고 이러한 황당한 일을 꾸몄지 않았느냐. 아니, 황당하고 또 쪼잔한 건 뭐냐면 쪼잔? 그 문상호 사령관이 옆에 있던 정대령한테 야 네가 제일 후배니까 먼저 네 돈으로 구입하면 나중에 돈 줄게라고 맞아. 했다잖아요. 아니, 진짜요? 이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아. 야구 배트 그다음에 뭐 망치 테이블 타이 얼마 한다고 이거 그냥 한 10만 원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네가 일단 네 돈으로 사면 나중에 내가 돈 줄게 너무 쪼잔하잖아. 그 요즘 불황이었대 아기보살집이 손님이 좀 많이 안 와가지고 힘들었던 것 같고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진짜로 완벽하게 얘들은 네. 조폭이구나 그냥. 아. 아니 왜냐면은 쓰는 연장이 거의 겹쳐요 조폭들하고. 그러니까. 연장 사진 준비해 주세요. 뭐 아, 진짜 망치, 야 얘들아 연장 챙겼냐? 뭐 이러면서 망치, 뭐 송곳, 케이블 무슨 타이. 톱, 뭐 이런 거 뭐 그냥 조폭이야 이게 무슨 군인입니까 이게? 창피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휴, 참. 하여튼 그런 아니 근데 노상원. 예를 들면 타이나 포승증, 루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체포, 신병을 확보할 때 이제 묶거나 그 네. 사람의 행동을 제압하려고 이제 쓴 거잖아요. 망치랑 송곳은 왜? 고문용. 망치가 송곳 해가지고. 아니 무슨 고문
저는 이거 고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은 제압하겠다라는 거죠. 예. 야구 방망이 왜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야구 방망이로 뭐 스윙 연습하겠어요? 수두로 팰라고 그런 거지. 아니 무슨 야구방 2024년에 무슨 아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황당한 일이 많이 1월 벌어졌어요. 김 과장의 마지막을 빠따로 끝낼 수는 없는데 좀 아름다운 키워드 없을까요? 네. 자, 2025년 어떻게 좀 우리 정치권 혹은 뭐 우리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는지 그 바람들 하나씩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진짜 작년 한 해는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로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가 뭐 국민들에게도 저도 그랬고요, 국민들도 그러셨을 거라고 보는데 올해 한 해는 제가 뭐 사실 이런 거 되게 안 믿는 편인데 네. 삼재가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에? 24년까지?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게 들삼재, 누울삼재, 날삼재라고 보통 이제 3년을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당선되면서 이제 삼재가 시작돼서 또 무속으로 가요. 작년에 아니 무속이라기보다는 그냥 전통적으로 이 삼재를 얘기를 하니까 네네네.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작년이 날삼재였다. 아. 그래서 이제는 삼재가 끝나고 네.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회복을 하고 네. 치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반등할 일이 남지 않았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조금 같이 힘내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 혼란이 수습되도록 네. 되면 좋겠고 덕담 하나만 드리면은 새해에는 모두 얼굴천재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건 또 생각해 보니까 날삼재 같은 거 그런 거 음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력 1월 20 그렇네요. 설이니까. 곧 입춘 설이니까. 지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월이 설이 지나자마자 네. 이제 탄핵이 되면서 그러면서 아, 이제 좀 풀리나? 이제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네. 도대체 겨울 언제 가는 겁니까? 야, 그리고 우리 장성철 소장님. 저는 좀 유식하게 해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는 다사다난, 내후회한, 오리무중, 후한무치, 설상가상, 아. 노심초사, 첩첩산중 이거였는데 네. 올해 2025년은 천신만고, 전화위복, 호사다마, 고진감래 이렇게 호사다마? 예. 그 나쁜 일 올 때는 좋은 일이 이렇게 온다 아, 뭐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작년 한 해의 어려움이 네. 올해 정말 대한민국 국운이 상승이 되고 우리 장름한 여의도 듣는 분들 네. 정말 건강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시길 네, 바랍니다. 우리 두 분 제 욕도 조금만 덜 해주시고 24년은 정말 이 두 분 덕분에 저희 맞습니다. 장르만 여의도도 굉장히 큰 성장을 좀 이룬 것 같고요. 2025년은 더 많이 저희를 좀 키워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저희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모시고 대통령 체포영장 이걸 집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이슈들 한번 집중적으로 좀 따져보도록 왜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했어요? 저희 얘기한 게? 예? 아니 다시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좀 뭐 다 얘기했구만. 아니, 법조인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박은정 뭐 의원님 나오신다고 뭐 특별한 거 있어요? 저희도 기대는 크게 안 해요. 네. 문 열렸습니다. 자, 하여튼 두 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